일단 우리가 힘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면은, 자, 힘은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운동 상태 변화, 자, 꼭 체크해야 되고. 자, 일단 우리가 그 힘을 표시할 때, 자, 힘의 3요소라는 것이 있다. 내가 어떤 물체랑 힘을 가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자, 이쪽으로 이제 내가 잡아당기다고 했을 때 요 가한 지점, 요 지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자, 요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현하지? 그 화살표에서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작용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길이가 있지. 이게 바로 힘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작용점, 크기, 방향.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자, 이 물체의 하나의 힘이 아니라, 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물체가 받는, 자, 그 물체가, 자, 실제로 받는 힘의 크기. 자, 이걸 뭐라 하냐면은, 합력이라고 얘기하고, 자, 또는, 알짜 힘이라고 얘기한다. 그치? 그래서 요거 할 때 조심할 거, 우리가 이제 합력, 알짜 힘을 구하려면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 이 관계가 꼭 만족해야 돼. 바로 어떤 전제 조건이냐? 자, 같은 작용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작용점이 같아야 우리는 그 여러 개의 힘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중3 과정과 고1 통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자, 만약 여기 물체가 있는데, 자, A가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A의 힘이 있어요. 10N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작용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잡아당길 때 그 작용점은 그 물체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체의 중심 부분이 바로 그 힘의 작용점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B가 잡아당겨. 그래서 딱히 요 힘의 크기가 없어도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 힘의 크기야. 그러면 이제 요 뭐 10N이나 숫자가 없이 단순히 이제 이렇게만 표현했어. 그럼 누가 더 큰 거니? 그렇지, A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FB의 힘은 그래서 4N이라고 할게요. 자, 이럴 때 정반대 방향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합력은, 알짜 힘은 큰 힘 빼기 작은 힘이에요. 알지? 그래서 합력은 큰 힘 빼기 작은 힘이다. 어떻게 돼? 일직선상에서 또는 같은 방향에서. 알지? 그러니까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이 돼야겠지? 자, 정반대 방향에서는, 자, 바로 합력은 큰 힘 빼기 작은 힘이 되고, 그러면, 자, 이게 10N하고 4N이 양쪽에서 잡아당겼어. 그럼 얘가 실제로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이쪽으로 합력은 얼마가 된다? 10N에서 4N을 뺀 6N의 힘을 받게 되고요. 운동 방향은 어느 쪽으로? 큰 힘의 방향으로. 그래서 큰 힘의 방향으로. 합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물체는
큰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가 힘을 얘기할 때 요거부터 먼저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여기에서 다 정리해. 쓰면서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배우면 뭐 사인, 코사인이 막 들어갈 거야. 자, 정반대 방향일 땐 큰 힘 빼기 작은 힘이야. 네. 그럼 만약 일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이면 큰 힘. 아니지. 생각해봐. 이쪽으로 10N의 힘, 자, 이쪽으로 4N의 힘. 그렇지. 이때 합력은 큰 힘 플러스 작은 힘이니까 자, 14N이 돼야겠지. 자,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 좀 하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삼각함수에서 이용하는. 응? 이거를 삼각함수랑 무슨 관계예요? 이런 게 있잖아. 자,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제 뭐 6N의 힘을 가했어. 그럼 얘가 받는 알짜 힘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얘기지. 이 얘기지. 자, 이럴 때는 정반대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요 각 세타를 구해가지고 이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야 돼. 이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안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근데 문제 고등학교 때 벡터를 안 배워. 그래서 이 이제 요 할 때 두 힘의 합은 얘를 이렇게 평형 이동시켜.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실제로 합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고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은 요 힘의 크기가 바로 합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합력이라는 게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뭐 이제 물리학 고2 때 고3 때 배우는 뭐 물투 쪽하고 이제 연결되고 그냥 대학 가서 배우는데 너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는 이제 요 경사면에서 물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이쪽으로 F의 힘을 적용했죠. 이쪽으로 뭐가 나타나요? 자, M제의 힘이 나타나죠? 그 얘는 두 힘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합력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각세타를 이용해서 막 이제 구하는 막 그런 것들이 나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1과 고1 과정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일직선상에서의 요것만 구하자는 거지. 알지? 그래서 이제 요걸 알았으면 자, 힘이라는 거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럼 운동 상태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속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속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뭘 가져요? 가속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자, 가속도가 0이라면 자, 힘이 작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합력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근데 가속도가 0이 아니라면 자, 힘이 작용했거나 또는 합력이 0이 아니거나 그치? 합력이 0이 아니거나 근데 가속도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니? 정지 또는 등속 운동. 맞지? 자, 가속도가 0이 아닌 것은 속력이 변한 거죠. 그래서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속도 운동.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고, 이때, 자, 요 가속도가 플러스 크기를 갖는다면 속력이 어떻게 돼? 그렇지. 증가하는 거고요. 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크기를 갖는다면은 얘는 속력이 어떻게 돼? 자, 감소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고 속력이 감소한데, 그럼 어떤 경우에 속력이 증가할까? 만약 운동하고 있다면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더 가했을 때가 증가할까? 일로 움직이는데 반대로 내가 잡아당길 때 속력이 증가할까요?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해요. 알지? 자, 속력이 감소하는 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일 때. 자, 왜냐면 우리 여기서 무조건 뭐만 따진다? 직선상만 따질 거야. 일직선. 알지? 직선상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져.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반대면 어떻게 돼? 속력이 감소하면서 가속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속력이 줄어들고 있다. 아,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구나. 그치?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제 일정한 힘을 가해서 딱 움직였는데 얘가 가다가 멈춰. 속력이 줄어들었어. 이 움직이는, 자, 이거지, 이거. 이렇게 가는데 멈췄어. 왜? 난 처음에 힘을 줘서 운동 방향 일로 만들어 놨거든. 근데 얘가 가다가 어떻게 돼? 멈추네? 그럼 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다? 마찰력이 작용한 거야.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찰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F의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V라는 속력을 가질 겁니다. 그치? V라는 속력을 가져요. 그럼 이제 V라는 속력을 가지면 속력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뭐가 생겨? 가속도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가속도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네? 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 F라는 힘을 M이라는 질량에 가하면 M은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할 거야. 그래서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알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가 메타 퍼 세크가 돼요. 그래서 1kg 메타 퍼 세크를 뭐라고 그래? 1뉴턴이라고 하고, 자, 얘를 1kg 뭐라고 하냐? 포스라고 한다. 포스. 그래서 요 포스, 그래서 요 킬로그램 포스하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하고, 세크 제곱이지, 소리. 자, 세크 제곱하고 1뉴턴은 같은 거야. 그래서 단위할 때 힘의 단위는 뉴턴의 단위를 많이 쓰겠지만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킬로그램 중. 알지?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무게를 얘기한다. 알겠니? 중력 가속도. 그래서 중력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힘에 대한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잡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에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 할 건데, 자, 이건 대체? 네. 자, 가속도가 자, 일정한 크기를 갖습니다. 자, 플러스 값으로요.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일정한 크기를 가져요. 그러면 가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력의 변화야. 그래서 가속도의 기본 정의는 얘는 1초 동안 속력의 변화야. 근데 플러스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돼? 증가해. 그럼 1초 동안 증가하는 속력이 일정하대. 그래서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되고, 그러면 이때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같단 말이야. 자,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자, 등 가속도 운동. 이제, 자, 그래서 자, 초음 속력을 V0, 나중 속력을 V, 자, 이때 걸린 시간은 T,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가속도 A는 T분의 V 빼기 V0가 되고요.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동거리 S는 어떻게 돼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맞니?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해줬지? 자, 바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자, 요건데 그대로 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로 가냐? 자유낙하 운동을 가보자. 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은 얘도 등 가속도 운동이다. 그치? 등 가속도 운동이고, 자, 일단 자유낙하 운동은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자,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도 연결되겠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대. 자, 그것도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지만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 그러면 처음 속도가 뭐가 돼요? 처음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자, 얘가 중력의 힘을 받아서, 자,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다고 그래. 그치? 이 때문에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거, 자,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제 일정 시간마다 요 위치를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요 일정 시간 간격을 했더니, 어이, 뭐야, 이거?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네? 자, 일정 시간이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측정할 수 있어? 속력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초 때 속력이 9.8m/s, 2초 때 속력은 19.6m/s. 이런 식으로 각 시간마다의 속력이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죠. 그치? 가속도가 되고, 자, 이때 요 가속도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1초마다 9.8m/s가 증가하네? 그래서 9.8m/s 제곱이 돼요. 우리는 이 9.8m/s 제곱을 뭐라 불러? 중력 가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G라고 하고, 정확히 말하면 지구야, 지구. 달은 6분의 1의 크기를 가져. 지구의 중력 가속도. 그냥 편하게 그냥 G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중3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 상수 9.8 이렇게 나올 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바꿔보잔 말이야. 자,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이야. 자, 중력을 받으니까 가속도 A가 뭘로 바뀝니까? 중력 가속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니? V는 얘가 0이니까 GT가 되죠.
자, S는 움직인 거리인데 우리가 중력이니까 어떻게 되니? 떨어진 거리. 그래서 거리 H는 자, 여기가 0이 되니까 2분의 1이고요. A가 G가 되니까 GT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외워두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할 때 자유낙하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정지와 마찰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가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자유낙하의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운동 방향은 자, 누구 방향? 중력의 방향. 자, 이거 지구가 물체를 당기니까 이 중력이란 건 결국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때, 자, 지구 중심은 이쪽이니까 지표면에서 어떻게 돼? 수직이잖아. 그치?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접선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이렇게 돼 있더라 하더라도, 자,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수직 방향이 중력 방향이고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접선의 수직 방향이거든. 그래서 이 접선의 수직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뭔가 연직 방향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낙하의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이고 그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야. 자, 지구는 둥근 원이잖아. 굳이 구.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의 어떤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수직 방향이 중력 방향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연직 방향. 연직 방향.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져요.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연직 방향, 중력 방향이 반대죠? 이걸 연직 상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 속력은 줄어들겠지. 그 줄어들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자, 이 개념 반드시 알아둘 게 왜? 뒤에 역학적 에너지하고 연결돼서 그래. 이 개념을 잘 잡아도. 그래서 항상 자,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여기가 중심이 여기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물체는 어디로 떨어질 거야? 일로 떨어지겠네? 아니지, 이쪽이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야. 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 V는 GT예요. 자, 낙하거리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요게 때 내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어. 지표면에서의 속력은 결국은 떨어지는 낙하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 또는 낙하 거리는 낙하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니?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보면 X축이 T고 V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가 될 거야.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H입니다. 이동거리, 낙하거리. 자, T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 그래프가 될 거야. 맞니?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도 같이 좀 정리 좀 해놓고. 자, 됐지? 빠진 거 있으면 채워넣어. 그러니까 이걸 하고 중력장에서 운동을 했었어야 됐어. 역학적 시스템을. 이걸 안 하고 역학적 시스템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려웠겠지. 이걸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네. 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공식
자, 일단 자유낙하라는 뜻 자체는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답니다. 그치? 그래서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자, 진공 상태일 때는 공기가 없으니까 이때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공식은 오로지 딱 이 공식만 쓰일 거예요. 즉 시간이 같다면 질량의 항이 있니 없니? 질량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M이 어디 있어? 질량이 없잖아. 그럼 자유낙하에서 그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은 2kg이든 2kg의 질량이 되든 질량이 뭐 얼마가 됐든 뭐 1kg짜리하고 1톤짜리를 같은 높이에 떨어뜨려 봐. 그럼 1초 뒤에 속력 어떻게 돼? 둘 다 똑같단 말이야. 2초 뒤에 속력도 똑같아요. 자, 1초 때 움직인 거리도 똑같아요. 2초 때 움직인 거리도 똑같아요. 낙하 거리가. 그러니까 진공 상태일 때는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켰을 때는 속력하고 낙하 거리는 아무런 질량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뭐하고 관련됐다? 낙하시키는 시간에만 결정이 된다. 낙하 시간에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질량이 뭐 크든 작든 간에 동시에 떨어진다. 자, 왜? 같은 높이면 뭐가 똑같아요? 시간이 똑같거든. 그래서 같은 높이면은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낙하 시간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고요. 이때 낙하되는 속도는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떨어졌으니까. 그치? 단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낙하 시간도 같고 낙하 속도도 같아. 하지만 차이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자, 중력의 크기는 뭐다? 무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또는 이제 우리는 9.8m이라고 하지. 중력 가속치. 그래서 m에 따라서 무게는 달라. 중력의 크기는 달라. 자,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어떻게 돼? 낙하 시간, 같은 높이에서 낙하 시간이 같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속도도 같다. 속력도 같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할 때 같은 높이면은요, 높이가 같죠? 그 뭐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맞니? 아니지. 다르지.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질량에 의해서.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같은 높이에서는 에너지가 더 많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야. 자, 하지만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에 뭐가 생긴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기의 저항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부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하는 표면적, 그래서 표면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쇠구슬하고 깃틀인데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같은 시간대 같은 높이야. 그치? 하지만 공기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니? 쇠구슬은 빨리 떨어지지만 얘는 천천히 떨어져. 왜요? 면적이 크잖아요? 저항을 받죠? 부력을 받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중력의 크기는 누가 크니? 쇠구슬하고 깃털. 쇠구슬이 크지? 질량이 크니까. 자, 이거 진짜 헷갈려. 진짜 헷갈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낙하되는 시간이 같고 동시에 떨어지고 속력도 똑같아. 하지만 무게는 누가 커? 쇠구슬이 커. 왜? mg니까. 질량이 크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 무게는 뭐다? 중력 크기는 무게고 mg야.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크다, 중력이 크다. 자, 중력이 크다고 해서 자유낙하할 때 더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야. 알지? 자유낙하에서는 오로지 낙하 시간, 알지? 낙하 시간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질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까? 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대요. 자, H란 높이가 있어요.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자, 하나는 이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던질 거예요.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던질 거예요. 자, 그럼 일로 떨어지는 일로 가든 얘는 무슨 힘만 받아요? 중력 힘만 받아요. 즉,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한번 해볼게. 자,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얘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A하고 B라고 해보자. 자, 지면에 하는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되니? 그치, 같지. 그치? 자, 왜? 일쪽이든 요렇게든 중력의 영향만 받잖아요. 그쵸? 중력 영향 받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똑같거든. 그치?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A하고 B의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도 던지는 순간은 힘을 가하지만 움직이는 동안은 중력만 받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10N 힘으로 던졌어. 10N 힘으로 던졌어. 그러면 던지는 여기 손에 있는 데까지 힘이 가했지만 딱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은 어떻게 돼? 중력 힘은 받으니까, 그치? 그럼 이쪽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한다. 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알겠니?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통합에서 나왔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해서 알아는 두자. 한 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문제 보면 참 별건 없어. 개념 확인하는 거니까. 자, 같은 시간 동안 일정 거리를 이동한다. 맞니? 응?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요. 일정한 거리인데요. 일정, 컨스탄트, 같은 거리. 맞아? 자, T, H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분의 1, GT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공식이 중요한 거야. 기본 공식은. 그치? 요렇게 2차 방정식 그래프가 되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되니? 움직이는 거리는 일정해? 아니지. 제곱으로, 시간 제곱으로 증가하지. 틀렸단 말이야.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작용한 힘은 중력이지. 자,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래서 기울기가 중력가속도 9.8. 자,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아니죠. 같이 도달하죠. 그치? 이게 바로 자유낙하. 자, 그러면 Y축이 요거고, 자, X축이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가속도 9.8m/s 제곱입니다. 그러면 1초 때 9.8이니까요. 2초 때는 속력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V는 그냥 GT해도 되고 9.8 곱하기 2니까 그렇지 19.6이 돼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19.6 4번이 답이 될 거야. 자, 이게 9번 같은 문제가 참 많이 나와. 자, 2kg, 5kg, 10kg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려. 저항 시간에. 그럼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니? mg니까 2대, 5대, 10이 되겠지. 자, 속력의 변화는요?
그렇지. 같은 높이면 낙하 시간 똑같고 같은 거리 움직였고 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속도. 자, 그리고 지면에서 도달했을 때 속력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속력의 변화는 가속도니까 중력 가속도잖아. 자, 지면에서의 속력은 얘도 1대 1대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이런 것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가는 진공, 나는 공기. 자, 그래서 나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도달하고, 자, 중력은 다르고요. 누가 커요? 가든 나든 중력은 쇠구슬이 더 크지. 자, 속력의 변화는 가는 같죠? 9.8로. 자,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 같지. 가에서 더 크다, 나에서 더 크다, 가와 나 같다? 같다가 돼야지. 중력은 mg니까. 그렇지? 1과 에너지 들어가자. 자, 1. 우리가 영어로 이제 워크라고 하죠. 워크. 그래, 맞아요. 워크 W야. 그래서 1은 여기에서 1이란 거는 워크라는 얘기고, 그럼 에너지. 자,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이란 걸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이란 걸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했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했고, 그럼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일하고 과학에서 일은 좀 차이가 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렇잖아. 내가 먼저 열심히 뭐 글을 썼어. 그럼 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이건 일종의 일인 거지. 그치? 그래. 근데 과학에서 일은 다른 거야. 과학에서 일은 딱 간단해.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움직이면 무조건 뭐를 한 거다?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물체에다가 뭘 가야 돼요? 반드시 힘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힘의 방향으로. 자, 물체가 움직여야 돼. 이동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일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 내가 F의 힘을 가했어. 근데 가만히 있네? 그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이 물체가 어떻게 돼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 요렇게 S 메타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일 W는, 자, 힘을 가했더니 움직였네? 그래서 W는 FS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W는 FS가 된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것은, 정신적인 활동은 과학에서 일이 아니다. 자, 일이 0인 것과 일이 아니라는 건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이 0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가했는데 이동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일이, 과학에서 일이 0이다. (0이라는) 거는 F를 가했지만 S가 0일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자, 일이 0이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F와 운동 방향이, 자, 힘의 방향 움직이는 거야. 근데 힘의 방향이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도 아니지만,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을 가했어.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당겼으면 결국 요 당기는 요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이동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에 서가지고서 힘을 이제 잡아당겼어. 그러면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그 위치까지 움직여서 수직이 될 때까지. 알지? 수직이 될 때 더 넘어가지 않는다. 왜? 더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수직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이 수직일 때는, 운동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 물체에는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F와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수직일 때. 자. 이랬지? 그치? 안 했어요. 알겠죠? 왜요? 요 물체에 작용한 힘은 중력의 힘, 운동 방향 이쪽, 중력하고 운동 방향 수직. 알겠지? 자, 일을 한 거죠? 했지. 중력 방향 움직였으니까. 일을 한 거지? 근데 안 했지? 왜?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은 수직. 알겠지?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요 얘기.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이 0인 경우는 자, W는 F했으니까 얘가 0인 경우야. 자, 0인 경우 하나와 요 F하고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때가 일이 0이고 그 일이 아닌 경우는 힘을 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 공부를 한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일을 과학에서 일은 아니란 얘기야. 일상생활에서 일은 맞지만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분하자. 그러니까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와 과학에서 일이 0인 경우는 서로 다르다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 구분 좀 확실하게 해도. 자, 그럼 이제 W는 Fs야. 즉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얘가 움직였다면 그 움직이면은 나는 그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야. 자, 일을 했으니까 나는 에너지를 사용했겠지. 그래서 일의 단위는 주울이라는 일의 단위를 쓰고요. 자, F의 힘의 단위 뉴턴이고요. S 거리니까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1주울은요 1뉴턴 메타가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지 요게 메타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kg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우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1의 단위는 줄이고 자 뉴턴 메타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놓자.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질량을 가지고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이 힘의 방향을 움직였어. 자 물론 힘이 수직이 아닌 이상은 다 일을 합니다. 힘을 가했을 때 수직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럼 나는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1줄이란 힘은 1뉴턴의 힘으로 1m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을 1줄이라고 그래.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중력이야, 중력.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 그러면 결국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그러니까 지금 물체에 있잖아. 중력이 잡아당기거든. 그러면 잡아당기는 이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리는 거야. 들어 올리면은 나는 이 물체에다가 일을 했거든. 근데 이 물체는 지금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봐. W는 Fs잖아. 자, 중력의 크기는 뭐가 된다? mg. 그래서, 자, mgs가 되는데요.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자,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니?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S를 뭘로 바꾸냐면 높이 H로 바꾸면 돼. 그래서 W는 mgH가 된다. 그래서 W는 mgH다. 아, 이것이 중력의 한 일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자, 중력의 한 일 또는 중력이 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력의 내가 한 일, mgh, 중력이 한 일도 mgh. 그래서 중력의 한 일, 중력에 내가 일을 했다. 그래서 물 들어 올리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가했고, 어쨌든 물체의 이동 방향이 중력 방향이니까 무게 mg가 되겠죠. 자, 높이 h가 되는 거예요. mgh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w는 우리가 g를 9.8로 놓잖아. 9.8 mh가 됩니다. 근데 mgh로 외우고 있는 것이 편해요. 왜? 고등학교 가면 mgh로 갈 거야. 고등학교에서 mgh로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물체에 누가 힘을 가하냐. 내가 가하면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근데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진대. 그러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보통 중력이 하는 일은 물체가 낙하할 때. 그렇지? 물체가 낙하할 때 이제 중력이 한 일이고요. 자, 중력에 대한 일은 우리는 보통 물체를 구분하자. 들어 올릴 때. 그러니까 중력에 반해서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린대. 그러면 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중력이 한 거는 중력이 물체를 떨어뜨린 거니까, 자, 낙하될 때. 그러니까 어차피 중력의 크기도 mg고 물체 무게도 mg이고 높이 h니까 뭐 중력에 대해 한 일이든 중력이 한 일이든 mgh가 되고, g가 9.8이니까 그냥 9.8 mh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위치 에너지. 알겠니?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자 일을 했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 또는 중력이 일을 했어. 자, 그럼 뭐야? mgh 또는 9.8 mh가 된다. 딱 요거 외워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계단 오를 때 요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계단을, 내가 이제 물체를 두고 계단으로 움직였을 때 나는 이 물체의 중력에 반해서 일을 했잖아.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야. 왜? 이쪽으로 밀어버리니까.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요, 자, 이렇게 하지만, 자, 나의 운동 방향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돼? 수평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수평 방향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니? 수직입니다. 맞니? 그래서 W는 뭐가 돼요? 수평 방향으로 일은 0이 됩니다. 맞니?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일을 한 게 아니야. 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수직이거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중력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치? 그래서 요, 우리 H를 한다면, 아, 중력의 한 일은 어떻게 돼요? 9.8 mh가 되죠. 맞니? mgh.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한 일과 같다. 결국 이것은 누구, 자, 요렇게 간 거나 요렇게 가거나 어떻게 돼요? 어차피 힘은 위쪽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자, 중력에 대한 일과 같다. 중력의 한 일과 같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계단 오를 때 요렇게 따져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오로지 중력의 한 일만 존재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가 돼요? 수직이 되죠. 그래서 수평으로의 운동 방향 이쪽, 힘은 계속 이쪽이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계속 수직이거든. 그럼 수직이면 1이 0이라고 그랬지? 요건 잘해줘야 돼. 요것만. 자. 그래서 1의 양이 0인 경우는 W는 Fs잖아요. W가 0이 되어야죠.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그럼 또 하나가 뭐야? F와 운동 방향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수직인 경우. 자, 수직인 경우. 왜냐면 1로 움직이는데 힘이 이쪽이야.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힘이 이쪽이야. 그러면 자, 힘이 작용했는데 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는 S가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인 경우는 결국 뭐냐면 F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뭐가 된다? 0이기 때문이다. 알지? 자, 그럼 이제 F가 0인 경우가 뭐라고 그랬지?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 운동하거나. 자, S가 0인 경우는 정지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대요. F가 0이죠? 그래서 1의 양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힘을 줬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S가 0이니까 1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힘의 방향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럼 이동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했니 안 했니?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수직인 경우는 힘의 방향으로는 이동 거리가 없다는 거야. 자, 이동 방향으로는 힘이 0이란 얘기예요. 알겠니? 그치? 이동 방향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니까 1이 0이 되기도 하지만 이동 방향으로의 힘도 0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1의 양이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이란 것이 어떤 건지 알았다. 그치? 근데 이제 그래프가 주어질 거야. 그래프가. 자, X축이 이동 거리예요. Y축이 힘이에요. 내가 일정한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 T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S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은 자,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된다? FS이기 때문에 W가 됩니다. 자, 이때 힘은요, 어떤 힘이에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야. 그치?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힘이 일정하게 증가한대. 그래서 S만큼 움직였대. 그럼 이때 면적은 2분의 1 FS가 돼. 맞니? W가 되겠지. 그치? 삼각형이니까. 알지? 자, 다음. 이번에는 힘이 변해. 막 변해. 자, S야. 자,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겠지. 근데 힘이 막 변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힘을 찾아줘야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평균 힘으로 나타낼 거야. 알지? 그래서 이거는 자, 통합에서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이 그래프도 같이 좀 알아두고. 알지? 자, 그럼 이제 일을 했잖아. 그럼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뭐를 하는 거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가보자는 거야.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자, 한 일의 양은 결국은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한 에너지의 양과 같습니다. 맞니? 그래서 자, 이 한 일의 양과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에 일의 단위가 줄이면 에너지 단위도 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자, 이걸 통해서 일도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알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자, 에너지 일단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래.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도. 자, 에너지 보존은 뭐냐?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해요. 알죠?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해.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에너지 보존할 때는 총량은 일정하지만 이 안에서 에너지의 형태는 계속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형태는 전환이 되지만 에너지의 정체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형태야. 자, 에너지는 있잖아. 크게 두 가지. 자,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는 에너지와 나타나는 에너지야.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전환이 안 되고 있고, 나타나는 에너지라는 거는 이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형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야.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에너지야. 그럼 저장되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일단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는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는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여기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 여기는 화학 에너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 요 에너지가 지금 전환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저장되는 에너지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있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 화학 에너지가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에너지는 형태가 전환이 된답니다.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럼 나는 이 화학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킬 거예요. 불을 붙여. 그럼 이 연소가 되면서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뀔까?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빌 에너지 형태로 바뀔 거야. 그럼 열과 빛은 우리가 자, 이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지.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뜨겁지? 빛이 나니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환이 된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는 지금 현재 지면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치?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는 요 H에서,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지? 근데 얘를 치워. 위치가 바뀌었지?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핵 에너지. 그래서 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이 가져온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핵 분열. 그래서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해서 얘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기 전에는 핵 에너지 저장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타나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화력 발전을 보면, 자,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얘를 이제 태우는 거야. 그러면 연소가 되면서 어떻게 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자, 이 열 에너지 가지고서 물을 끓여. 그래서 그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자, 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릴 거야.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이제 전환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형태가 다시 이제 이거 해가지고 우리 형광등, 빌 에너지. 그래서 이게 이제 형광등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 어떻게 돼요? 나타난 에너지고요. 나타난 에너지 계속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은 그러면서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일도 일종의 뭐냐? 자,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자, 에너지가 일로도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일을 하면요. 내가 물체를 들어올려요. 난 물체 일을 했으니까, 자,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렸어. 자, 들어올리면은, 자, 일을 했지. FS가 됐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 요만큼 H를 가지니까 뭘 가져?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그럼 이 일은 뭘로 전환이 됐다? 위치 에너지 전환이 됐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어떻게 떨어뜨려? 그 얘가 가지고 위치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면서 얘 물체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니? 변형을 시키고, 자,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생겼지. 또 말뚝을 박았어.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제 일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말뚝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도 뭐다? 에너지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서 에너지 형태 여러 가지잖아. 화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핵 에너지도 있고, 그치? 뭐 빛이 있어 빛 에너지, 전기면 전기 에너지, 열이면 열 에너지, 그렇잖아? 소리면은 파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소리가 든 파동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뭐냐? 자, 이거를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자,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요, 이 운동하는 물체에 의해서 자, 위치를 가질 거고요, 속력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자,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이 뭐다? 역학적 에너지다. 알겠지?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래. 그럼 이제 먼저 위치 에너지를 갈 거야. 위치. 그래서 위치를 가지니까, 자, W는 Fs인데, 자, 내가 여기에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 올렸답니다.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 올리면서 일을 하고, 그럼 이 일은 바로 뭐야?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요 높이가 H라고 하고요. 여기가 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W는 Fs인데, 자, 이때 요 M이 갖는 힘은 뭐니? 그치? 중력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mg고요. s만큼이 요 s가 뭐가 돼? h가 되니까 mgh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뀌었지.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얘가 바로 뭐야? 이게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자, 앞으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뭐라 하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EP라고 할 거야. EP. 포텐셜 용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 포텐셜. 자, 원래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잠재적이 가지고 저장된 에너지잖아. 그래서 그냥 그 위치를 요게 놓여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 이 위치 에너지가 지금 막 뿜뿜 막 튀어나와? 보여? 안 보이는 거거든. 그냥 이거 저장된 에너지야. 잠재적인 에너지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중력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위치 에너지가 표현할 거야. 어떻게 돼? mgh가 됩니다. 그리고 자, 9.8 mh가 되기도 하고요. 알지? 바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높이 h라는 것이 있잖아. 자, 여기가 지면이야. 아니, 근데 여기가 지하가 있네? 여기가
20m, 10m 지점에서 지하가 있어. 그럼 지면에서의 위치는 h지만 지하에서의 위치는 h 플러스 10m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위치가 h의 높이가 다르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준면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면에서의 높이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기준면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집니다. 자, 2kg의 물체를 옥상에 올려뒀어요. 자, 지면을 기준할게요. MGH죠? 2kg, 9.8, 5m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98J이 돼요.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 베란다 기준이면 여기가 얼마야? 2m가 되겠지. 그래서 2kg, 9.8, 2m. 그렇지? 그럼 48, 32, 49, 36, 39.2가 되겠네. 자, 옥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높이 차이가 h가 0이지. 옥상 기준이면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기준에 따라. 그래서 기준면이 자, 어디를 기준 잡았느냐. 그래서 이거 문제 참 많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럼 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 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추를 자, 이렇게 매달았어요. 맞죠? 그 원통형 나무에다가 놓고 잘 했어. 자, 그러면 이 추는 뭘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추를 떨어뜨리는 순간, 자, 추를 떨어뜨리면 높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높이가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오타 났다. 아, 이놈 손가락. 오타. 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히면서 얘를 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꼴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밀려간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나무 도막에 뭐를 한다?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죠. MGH가 W가 되고요. 얘가 FS가 되잖아요. 맞니? 그러면 여기가 MG가 F니까 그 H하고 S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가 성립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자 30cm 했더니 S가 여기서 뭐 10cm 이동했대. 그러면 내가 60cm를 했으면 얘는 S는 얼마 이동할 거야? 30cm를 이동하겠지.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비례관계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별거 없어.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 도막이 한 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증가하면, 자, 질량이 크면 당연히 M이 커지니까, 그치? 1대3. 1대3. 근데 1대 2야. 뭐가? 1대2구나. 소리. 20. 네. 아씨, 이래. 자, 그래서 질량이나 낙하 높이가 증가하면 밀려난 거리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 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 보자. 운동 에너지.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한다는 얘기는 뭘 가져요? 속력 V가 있을 때. 알지?
그래서 V가 있을 때, 자, 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 P가 뭐라고 그랬지? mgh라고 그랬지? 자, 우리가 운동한다고 할 때, 키네틱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K가 2분의 1 mv 제곱이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2P 플러스 2K가 돼. 다시 말해서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할 때는 우리가 mgh라는 표현을 써요. 9.8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mgh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자 외워두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야. 자, 요걸 꼭 기억해 놓고 있자. 그럼 이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러니까 자, 여기에 나무 도막이 있는데 자, 여기 공이 있다고 해보자마자 1kg의 공이 이쪽으로 자, 그래서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이제 부딪히겠죠? 그치? 나무 도막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밀려갈 거란 말이야. 그치? 밀려가서 얘가 이제 나무 도막이 정지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이. 자, 그쵸? 그래서 요 나무 도막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운동 에너지가 자, 어떻게 돼? FS의 힘을 받아서 움직였잖아. 그치?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 요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 움직이니까 자,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움직이는 거리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거나 속력이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면 나무 도막이 밀려는 거리도 같은 비율로 증가해. 근데, 자, 질량하고, 자, 우리가 mg에서는 질량하고, 자, 다시. mgh가 fs잖아. 그럼 m하고 s도 비례관계고 h하고 s도 비례관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얘가 fs잖아요. 그럼 m하고 s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예요. 하지만 v하고 s는요? v와 s는 비례관계가 아니지. v제곱과 s가 비례관계지.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면 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야. 알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5m/s를 했을 때 요 s가 자, 예를 들어서 10m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10m/s 제곱이에요. 그럼 S가 얼마가 될 거야? 응? 좀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갈까? 자, 2m/s의 제곱의 속도로 움직였대. 그랬더니 S가 그래 그냥 2m 하자. 자, 그러면 얘가 4m/s가 됐어. 그럼 S는 얼마가 될까? 응? 자, V제곱과 S가 비례관계지. 그러면은 2일 때 2니까 자, 제곱하게 되면 이제 V니까 V제곱으로 가봐. 4m/s 4일 때 4 요렇게 됐을 때 2가 되죠. 제곱하면요. 몇 배야? 4배가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배가 돼야 되니까 8m가 되네.
그래서 이거 헷갈리잖아. 네. V가 2배면 S는 몇 배가 돼요? 네. 2의 제곱배. 그 V가 3배면은요? 2, 3. 아니죠. 3의 제곱이 돼야죠. 아. 자, V가 3배면 아, 네. S는 3의 제곱배가 돼야지 V의, 그치? 이걸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란 말이야. 헷갈리니까. 요렇게 해서 좀 정리 좀 해둬. 알겠지? 자, 이 물리 파트 요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 되게 헷갈린다. 잘, 이게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식을 외우고, 근데 다행히 외울 식은 몇 개 없으니까, 통합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식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기말고사, 이거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막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있잖아. 야, 그거, 통합과 2학기 시험범위야. 2학기 시험범위야. 그래서 요때 잘 해놔야 돼. 그래서 뭐 중2 때 이제 막 그거잖아. 전류 흐르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자석을 했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도선에다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도선에 전류 걸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유도 전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통합에서 또 나와. 통합에서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 유도 전류 가지고 전기를 만들거든. 그래서 이게 통합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요게 잘 봐둬야 돼. 잘해야 돼, 물리. 왜냐, 물리가 의외로 헷갈린단 말이야. 왜? 계산해야 되거든, 문제가. 막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막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건 없고, 그냥 우리 그 문제로 확인하면, 자, 이런 65분 같은 문제. 자, 질량이 5kg인 추를 2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20cm 박혔대. 자, 추의 한 일은 추의 위치 에너지와 같니? 그치? 자, 추의 위치 에너지는 5 곱하기 9.8 곱하기 2니까 자, 98줄이 됩니다. mgh잖아요. 그쵸? 이거 맞죠? 그 말뚝에 가한 힘은 FS잖아요. 근데 얼마 움직였어요? 20cm 움직였어요. 아, 그래? 그럼 F 곱하기 20이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0.2m가 되잖아. 그래서 단위 잘 봐야 돼. 그럼 F는 얼마가 되니? 0.2분의 98이 됩니다. 그쵸? 490N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지. 2분의 98이 아니야. 단위는 항상 메타다. 메타. 이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1kg을 4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래? mgh 봐. 1 곱하기 9.8 곱하기 4야. 그러면은 여기만 봐요. 10이죠. 4죠. 얘는 9.8 곱하기 10이잖아. 얘는 9.8 곱하기 4잖아. 맞니? 그러니까 다 계산하지 마. 얼마 됐어?
5분의 2배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MGH가 또 FS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분의 2배니까 자, 이게 박힌 거리 S도 어떻게 돼요? 20cm에 얼마가 돼요? 5분의 2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8cm가 되죠. 맞니? 그래서 4번 보기 맞잖아. 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것이 1로 전환이 됐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 네. 자, 계속 풀어봐야 돼, 이런 문제들. 아니, 뭐,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말뚝도 나오잖아, 이거. 맨날. 그치? 네. 이것도 아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 좀 볼까? 그냥 간단하게. 자, 승용차와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대. 질량이 버스의 2분의 1입니다. 아. 자, 버스는 승용차의 2배가 됐지. 맞니? 네. 자, V는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4배니까, 자, 버스 곱하기 4가 승용차가 돼요.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되게 헷갈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고 승용차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승용차 기준 가자. 자, 승용차는 버스 질량이 2분의 1배야. 맞니? 네. 자, 속력은 4배입니다. 그 총 몇 배가 돼요? 8배가 되죠. 끝.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돼. 네. 그다음에 이제 75번처럼 20N의 힘으로 4kg의 물체를 밀었어. 그랬더니 10m 이동했다. 그럼 W는 Fs예요. 맞니? 네. 그래서 이 한 일은, 자, 일단 여기서 전제 조건 뭐냐면은, 마찰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는 거니까, 만약 마찰이 있으면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나 파동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환이 돼버려. 네. 그래서 이 일이 전부 다 에너지가 전부 다 일로 전환되진 않아. 알겠지? 근데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일이 에너지로 또는 에너지가 일로, 그 얘는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뭘로? 2분의 1 mv 제곱으로. 맞니?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20N 10m 2분의 1, 자, 4kg이죠? v 제곱. 그러면은 100이 v 제곱이 되겠네. 그럼 v는 얼마? 10m/s가 되겠다. 산수지? 수학이 아니라.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것도 같은 계통이야. 자, 그래서 밀려난 거리.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MGH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할 거야. 역학적 에너지. 자, 81번 문제 좀 보자. 자, 쇠구슬의 질량과 높이를 달리합니다. 자, 빗면에서 운동을 시켰대요. 자, 마찰을 무시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요 지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요. 그 0이 되는 만큼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정이 뭐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일을 한다는 얘기야. 알지? 그러면 이렇게 S 이렇게 됐잖아. 일을 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V가 있고. 근데 자, 쇠구슬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이 운동 에너지에서 일로 전환이 됐다. 맞지? 이제 니은 디귿이야. 니은 디귿. 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쇠구슬의 질량이 m인 경우와 2m인 경우하고 2분의 3m인 경우 있습니다. 질량. 자, 높이가 h, h, 2h예요. 자,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된다? mgh, 2mgh. 맞니? 얘는 3mgh. 그래서 얘가 운동에너지 전환이 되고, 근데 우리가 속도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W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로 전환이 되고, 이랬을 때 동일한 나무 도막이야. 동일한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 알겠지? 그래서, 자, 얘에서 어떻게 돼? 그럼 W는 FS인데, 자, 동일한 나무 도막이기 때문에, 자, S만 보면 되겠지? 자, 여기가 S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S, 3S가 돼야 돼요. 여기가 A가 되고요.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S고요. A 대 B는 2 대 3이 되네.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 그치?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돼. 그 8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고, 자, 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요때 속력을 물어보진 않았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mgh가 자, fs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질량 1, 9.8, 5. 자, F 놔두고요. 자, 0.2 메타가 됩니다. 그 F는 얼마예요? 응? 그렇잖아. 어. 그러면 어떻게 돼? 49 곱하기 5. 220. 어? 220. 200. 25. 25? 잠깐만. mgh잖아. 네. 그치? 여기가 49 줄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거 맞지? 네. 그래서 49줄은 F 곱하기 0.2. 그러면 3번 맞나? 98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네. 네. 그렇죠? 자, 빗면이 더 높아지면 높이가 더 높아지겠지? 위치 에너지 커지지? 더 멀리 밀려나겠지? 자, 빗면의 높이가 10, 수의 질량이 2. 그렇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자, 요 1하고 5 보면 9.8 곱하기 10이니까 5고 얘는 20이니까 몇 배? 4배 증가하네? 그 4배 더 밀려나겠지? 맞지? 자, 위치 에너지는 무게에 수의 무게에 비례한다. mg가 무게니까.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그치? 자, 됐습니까?